네, 안녕하세요. 성장한 생꿈이 송경입니다. 네,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은 관계가 좋으신가요? 뭐, 남편과의 관계든, 뭐, 자식과의 관계든. 저는 관계적인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, 제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랬고, 남편과의 관계도 그랬고, 이제 자식과의 관계까지 몰라요.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또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제가 지어 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, 지금 저희가 또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개선을 해 나갈까라는 생각을 해요. 뭐, 진짜 뭐 심하게 싸워서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라, 어, 그 예전에 고현정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삼살이를 같이 안 하다 보니까, 그러니까 아기가 어렸을 때 이제 같이 그 양육하는 그 과정을 아이들과 같이 못 경험을 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살이를 같이 안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어색하다. 이 표현을 했거든요. 근데 제가, 어, 엄마와 좀 그랬어요. 어색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고현정이 한 말을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. 같이 마주 보고 밥을 먹는 게 참 어색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같이 한 시간이 많진 않아요. 제가 20살 되는 해에 이제 고향에서 이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했거든요.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지가 않아서 어,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취직을 한 곳이 고향이 아닌 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향을 떠났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오히려 타향살이를 고향에서 살았던 것보다 엄마와 같이 살았던 그 시간보다 타향에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.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간 엄마와 딸 사이가 어색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근데 저는 기본 밑바탕이 어떤 그런 애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돌이켜 보니까. 그래서 같이 뭔가를 그러게요. 둘이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어색하고. 그래서 저는 고현정이 했던 그 말을 100% 공감을 했어요. 친하지가 않은 느낌? 제가 엄마랑 그랬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과 친하지 않은 느낌이냐? 아니, 그건 아니고요.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뭔가를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. 왜냐면 지금 저희는 여자가 3명이서 같이 살고 있지만 각각 생활을 해요. 마치 하숙생인 것처럼 각각의 방에서.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죠.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요즘에 그냥 저만의 동굴에 갇혀서 그냥 제가 혼자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얘기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. 그리고 아이들이 예민해져 있어요. 예민해져 있으니까 어떤 질문을 뭐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뭐 밥 먹었니 뭐 했니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짜증은 안 내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질문이 들어가면 이제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짜증을 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화 단절. 그래서 아이들과는 되도록이면 그래 나는 갱년기가 오고 있고 너는 사춘기니까 서로 거리를 두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또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시간은 흐르고 있고 분명히 저 아이들도 지금의 시간을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
뭐 큰애는 워낙에 바빠요. 친구들하고도 많이 놀러 다니고 지금 또 댄스 예고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냥 걔는 진짜 거의 많이 바빠요. 그래서 대화할 시간이 진짜 잘 없는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육이고 아직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랑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. 근데 이 아이는 저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뭔가를 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이제 그런 저도 엄마니까 제가 어떤 나한테 시그널을 보낸다는 걸 저도 어느 정도는 인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귀찮은 거예요. 제가 피곤하고 제가 귀찮고 근데 그 귀찮음을 나중에 가서 그거를 후회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.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요.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거죠.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. 이 시간이 지나면 애들은 벌써 훌쩍 커 있을 거고 아이들은 그때 엄마랑 조금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걸. 뭐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막 하고 있죠. 제가 지금 운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. 어디든 갈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러면 저도 아이들한테 뭐 우리 아침 일찍 새벽에 우리 뭐 어디 뭐 당일치기라도 뭐 바다를 보러 가자는 둥. 그러니까 생각은 저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. 머릿속에 막 있어요. 없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몸이 피곤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저의 그 체력을 알다 보니까 나갔다 오면 잠을 자야 되고 나갔다 오면 좀 누워야 되고 약간 좀 그런 체력적인 소모가 나가면은 제가 피로감이 많다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선뜻 아이들한테 뭐뭐 하자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문제죠. 나 누구를 위해서 너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기적으로 너밖에 생각을 안 하니. 물론 아이들은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음, 과연 아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엄마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? 뭐? 뭐 하다못해 뭐 어디 뭐 놀러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자. 시간이라는 거는 지나가면은 그것을 다시 돌리지 못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이스간 대표님과도 그런 얘기를 다 했죠. 그런 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저의 속마음을 오픈해서 나는 이런데 너네는 어떠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떠니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에서 개선을 해야지만이 제가 아이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이 어,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. 워낙에 뭐 부모 자식 간에 저는 심지어 정말 부모복, 시부모복, 남편복까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. 어떻게 또 그렇더라고요. 신기하게.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항상 좋지가 않았어요. 그게 뭐 싸우고 뭐 헐뜯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다 그게 애정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항상 그 정을 그리워하고 근데 그 정을 누구도 주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그것이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줘야 되는 거죠. 그걸 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주려고 하고 제가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.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는
아, 네가 이렇게 하면 결국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뭐 진짜 뭐 대표님 말만 따라 진지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이들과의 어떤 그런 좀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거를 좀 일단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어, 그래요. 지금은 아이들한테 가장 줄 수 있는 건 뭐 그거 같아요. 제가 결핍이라고 느꼈던 그 부분들도 저희 아이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감정이 좀 덜 들게끔 진짜로 너 표현 좀 해라. 너 진짜 귀찮아하지 말고 좀 네가 변하면 된다. 아이스강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변하면 되거든요. 아이들 또 제 새끼잖아요, 또.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좀 표현을 좀 하자.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제니 춤 아시죠? 제니의 그 춤을 탤런트 박신혜가 너무 잘 추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. 근데 저도 한번 춰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큰딸이 또 춤을 잘 추니까 나 제니 춤 한번 춰보고 싶은데 좀 알려주면 안 되라고 했다가 온팡지게 또 이 눈으로 욕을 먹었잖아요. 눈으로. 아니 지금 엄마는 나이가 그렇게 먹어가지고 무슨 뭐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니 생각이 없다고 막 엄청 쿠사리를 먹었어요. 큰딸한테. 이제 둘째 딸도 춤을 잘 춰요. 얘는 진짜 혼자서 뒤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혼자서 춤을 추는데 둘째 딸도 잘 추거든요. 근데 이제 둘째 딸한테 얘기했더니 얘는 그나마 조금 부드럽더라고요. 엄마 알려줄 테니까 대신 약속해. 유튜브에만 올리지 마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. 다행히도 저는 딸이어서 감사하고 좀 딸들과 친구 같은 엄마로 좀 잘 지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. 근데 아예 저희가 막 소목소목하고 뭔가 그게 아니에요.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를 닮아서 제가 애교가 없거든요. 좀 무뚝뚝해요. 표현에 있어서. 그게 진짜 필줄을 이게 못 속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뭔가 제가 오픈된 마인드로 아이들한테 좀 다가가고 좀 친구처럼 그러면 아이들도 근데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. 아, 다른 엄마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요. 왜냐면 제가 공부 얘기는 안 하거든요. 너 공부 뭐 숙제 했니? 뭐 공부 저는 아예 그러거든요. 학원 다니지 말라고. 예.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아,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랑 다르긴 다르네. 엄마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. 둘째 아이가 엄마는 왜 드라마도 안 보고 다른 엄마들은 막 드라마 보는데 엄마는 드라마를 안 봐. 그래서 드라마 엄마 재미가 없어 그랬죠. 드라마 사실 TV를 안 본 지가 5년 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몰라요. 넷플릭스도 모르고. 그리고 뭐 엄마는 공부 얘기를 안 해?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좀 아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가 봐요.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좀 약간 진짜 심한 데는 심해요. 이걸 해야지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공부를 하고 네 할 일을 해야지 나가서 놀 수 있거나 이제 약간 그런 타이트한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. 집안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자유롭게 풀어주긴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
공부 얘기를 안 하지? 아니, 엄마가 나한테 공부 얘기를 하면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가 너무 공부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, 아니, 공부를 할 거면 해라.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, 아니, 엄마가 공부를 하라 그러면 나는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,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, 그만큼 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, 저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. 제가 뭐가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거를 많이 꾸물거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꾸물거리는 거에도 양면성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꾸물거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꾸물거리지 말고 아이스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또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네.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. 제가 달라지면, 제가 표현하면, 그렇지 않을까요? 네, 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